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석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 재확인하면서 랠리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사상 저 27,000선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도 현재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외신을 통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선물 투자 전략들, 외인의 뷰까지 가득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준비해 놓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전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샘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창구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방송 중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해왕마스터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마스터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오늘 화면을 보니까 다음 주에 머리를 한번 짧게 잘라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머리가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전일 이제 파월 의장이 2차 증언이 있은 뒤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해석, 평가 자체를 개인적으로 많이 내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좀 언급드릴 부분은 전일 있었던 파월 의장의 언급 내용과 더불어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의 변화폭 그리고 대응 전략 자체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해왕마스터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오늘도 출발하도록 하죠. 현재 미 본장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 S&P 500부터 확인하시죠. 0.15% 상승입니다. 3,00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 오름세입니다. 7,94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8% 상승입니다. 60달러 4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1% 오름세입니다. 1,4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9% 약세인데요. 1.128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후 월가는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 시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무역과 브렉시트, 연방정부 부채 한도 도달 등을 언급하며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수석 전략가는 이제 시장의 질문은 인하폭이 25bp냐 50bp냐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CB가 약한 물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신규 부양책을 도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ECB는 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위원들이 현재 마이너스인 예금금리 인하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개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ECB 위원들은 유로존 경제의 부담과 향후 물가 기대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펙 비회원국들이 내년에 생산하는 원유가 하루 24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펙은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미국과 노르웨이, 브라질 등의 개발 프로젝트로 비회원국의 공급량이 크게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세계 전체 수요 증가가 둔화될 것이라며 올해보다 130만 배럴 줄어든 하루 평균 2,930만 배럴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측에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중국이 미국의 농가에서 농산물을 사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양국은 농산물 구매 약속 여부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왕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뉴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사용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자, 하원과 상원에서의 증언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지표 모두 호조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한 건데, 자, 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가 이제 시장의 질문과 관심은 25bp 내리느냐, 50bp 내리느냐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거의 사실 일주일 전부터 해영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던 부분이잖아요. 25bp 내리냐, 50bp 내리냐 이 부분에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계시는데 이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뭐 앵커님이 다 해주셨네요. 네. 말씀하시죠. 할 말을 없게 만드시는데, 자, 일단은 제롬 파월 전전일 나왔던 내용 원고 다시 한번 읊어보면은 지표 확인 후 그에 맞게끔 대응하겠다, 이 전략. 그리고 지표 다음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죠. 제가 언급드린 점은 뭐냐면은 1.9라든가 어떻게 보면 1.8 수치값이 좀 나오면은 0.5%가 힘이 굉장히 실어지는 입장 자체인데, 파월 증언 전부터 이제 2.1% 나왔다는 거는 오히려 0.25%로 이제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사용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정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금리는 인하하겠다 이 부분이지만은 명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대비해서 표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제는 이제 원고와는 다르게 강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고와는 다르게, 전날 나왔던 원고와는 다르게 저인풀이 유지될 것이다,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수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론이라든가 투자자들이 내놓고 있는 입장 자체는 7월 0.25% 그리고 9월 0.25% 포함해갖고 연내 0.5bp 0.5bp가 아니죠. 0.5%에 대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수석 전략가가 내놓은 질문 자체가 있는데, 25bp냐 50bp냐 뭘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쏠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앵커님이랑 계속 얘기를 나눴었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럼요. 한 주 내내 얘기해갖고 네, 사실 이제 네. 고수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지금 증언 전부터 제가 항상 얘기를 꺼냈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얘기를 꺼냈을 텐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이제 6월 FOMC 회의 때문에 단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0.5%냐 0.25%냐 내리는 거에 대해서 증언 내용으로 결정 구간이 확정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1번 헤드라인 자체가 오늘 나온 뉴스인데, 우리는 사실 이제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네. 내용을 꺼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수는 지금 시청자분들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은 25bp예요. 25bp입니다. 상황 자체가. 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지표 확인했잖아요. 25bp입니다. 전혀 이제 강한 멘트라든가 추가적인 이게 없고요. 어떻게 보면 다수의 투자자 의견에서 25bp로 거의 확정적으로 결론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지금 확률 자체도 이제 80% 이상이 육박하는 여건 자체가 여론 분석입니다. 80% 이상이 어떻게 보면 25bp로 결정을 지금 내린 구간이고, 크게 변화하는 폭 자체를 가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달 말이죠. 7월 31일 그리고 이제 8월 1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때 가갖고 야 이거 이번에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지금 어제 파월의 증언으로 25bp로 거의 가능성이 쏠려 있는 여건이고 이게 큰 변화에 대한 폭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좀 이따 이제 달러 차트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릴 건데 외인이 뷰할 때 달러 차트 자세히 보고요. 지금 이번 헤드라인이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라든가 골드, 유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이제 7월 지나고 FOMC 회의가 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반영될 내용 자체는 이번 헤드라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1번 헤드라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ECB의 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현재 마이너스 0.4%인 예금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유로존 경제의 부담이 되고 또 향후에 물가에 대한 기대가 하락한 점, 이런 점들을 좀 우려를 했습니다. 역시 근데 또 해왕 마스터가 이야기했던 대로 ECB가 연준보다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 같죠? 그죠. 이제 완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진행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네. 금리 인하 말고도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채권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정말 센 멘트예요, 여러분들. 네, 사실 네. 저는 ECB 내용 자체가 정말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이제 ECB에서 국채를 사들이겠죠. 이제 여기서 사들이는 채권 자체는 딱 두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로존에 있는 국채 그리고 회사채. 근데 네. 원래 이제 10년 동안 이어졌던 어떻게 보면 5년 이상 이어졌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회사채가 대다수를 띄웠어요. 미국 또한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가 끝난 지 꽤 됐죠. 끝난 지 꽤 됐습니다. 한 2년, 2012년에 끝났는데 2014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014년에 끝났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MBS 채권에 대해서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게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자체가요,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어떤 채권을 매입하는지 종류가 다양해요. 하지만 이거 시사하는 내용 자체는요, 그만큼 경제 여건이 안 좋다, 이 부분이 팩트입니다. 경제 여건이 참 진짜 전망이 너무 안 좋구나, 이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이고, 향후 이 어떻게 보면 QE 프로그램이죠. 지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QE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QE 프로그램 자체를 진행한다는 거는 달러 강세의 요인이에요. 금리 인하보다 더 셉니다. 근데 얘는 금리 인하도 하고 채권 매입도 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를 꺼내다 보니까 강세가 달러가 나올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너무 표현이 돼요. 사실 그렇죠. 이제 지지에 대한 이탈 단가라든가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채널에 대한 재형성으로 박스 랠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누른다. 근데 지금 FOMC에서 사실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보내드리자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이랑 미중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세 올라오는 거 조금 짓누르려고 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시사하고 싶은 거는 QE 프로그램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 쪽도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한다면은 완전 달러가 초강세가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상황이. 그러면은 예시로 좀 드릴게요. 차트 한번 봐도 될까요? 자,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QE 프로그램 종료한다고 해서 나왔던 추세 자체가 이거였어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E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시사했을 때 나왔던 차트가요, 지금 보라색 네모칸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근데 QE 프로그램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시 그 자리 이제 원위치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럼 달러가 초강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내에서 이렇게 짓누르는 거밖에 안 돼요.
미국의 FOMC의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는 그럼 이 박스권 채널 이 가능성이 가장 여건이 큰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자세히 좀 해석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QE 프로그램의 위력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번 헤드라인 보면 신규 부양책 자 네. 내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할 준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ECB에서 우리 ECB는 2019년 예로 하겠습니다. 완전한 예시입니다. 네. 10월부터 9월부터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단행하도록 하겠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런 언급 자체가 있어버리면요. 이런 상방에 대한 슈팅 자체가 나올 여건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왼쪽 차트에서 슈팅이 나왔던 거는 미국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종료를 알린 거고 오른쪽은요. ECB 테이퍼링에 대해서 종료를 알린 거예요. 종료니까 달러가 미국의 종료니까 달러가 강세가 펼쳐지는 거고 유로의 종료니까 달러가 약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ECB에서 다시 하게 된다면요. 달러의 강세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눌렸던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매꿈 현상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전제 조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초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 야 천천히 올라와 하면서 그냥 박스 랠리로 갈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유도하는 성향 자체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트럼프는 사실요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이제 미중 무역을 신경 쓴다면 그렇게 큰 고민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둘 다 양적 완화를 시도한다는 어떤 제스처가 있었을 때 증시는 강세를 띌 수 있는 엄청난 조건 자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압박을 세게 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만약 경제적인 여건으로 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이전만큼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라고 했었던 FOMC에 대한 회유라든가 전략 자체를 좀 중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ECB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시 양적 완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상승 조건 자체를 굉장히 만족하는 여건 자체가 펼쳐지는 거죠. 다만 추가적으로 달러가 좀 약세가 펼쳐지면 관세에서 유리한 어떻게 보면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성향상 제가 좀 느낀 부분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거 전략적으로 대선을 위한 여건이지 미중 무역에 크게 신경 쓰지 않다는 입장 자체를 계속 표현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파월에 대한 압박 자체는 크게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사실 미증시에 대한 랠리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되 어떻게 보면 그 단간의 평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이 차이고 시황 자체가 어떤 게 두드러지냐에 따라서 매수에 대한 뷰, 매도에 대한 뷰가 반복적인 형태로 상승 랠리로 이어갈 만한 여건 자체가 이어진다는 것만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경제라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제 경제라는 게 지금 정책상 지금 어떤 수순에 좀 흐르고 있고 얘네가 지금 내놓은 의도 자체를 파악하고 왜 얘네가 이렇게 갈까? 왜 얘네가 이렇게 갈까? 자, 이렇게 가는 어떤 정책 자체를 꺼내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시사가 될까? 이걸 보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이제 소통을 좀 해봤는데 네. 이제 조금씩 재미를 뉴스 보는 재미를 붙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인 책에서 네, 네. 보는 거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면은 그죠. 현금이 어떻게 유용이 되고 이런 책에서 나오는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은 이거는 사실 이제 실전이에요. 여러분들 책에서 보던 내용 자체가 왜 그런 상황 자체가 도입이 되는지 왜 이런 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펼쳐지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데일리 뉴스를 매일 보시고 이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하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회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그날의 뉴스를 잘 확인하기가 어렵고 뉴스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진심입니까? 진심이죠. 그러면은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뭐 외신도 잘 보시니까 뭐 평가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자화자찬 아닌가요, 저희?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확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펙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내년 오펙 비회원 국가들이 생산하는 원유가 하루 240배럴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펙의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미국과 노르웨이, 브라질, 호주 등의 개발 프로젝트로 공급량이 크게 늘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내년도 하루 수요는 올해와 같은 140만 배럴이 될 것이고 또 세계 전체 수요 증가가 둔화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국제 유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미증시의 조금 상승 랠리로 인해서 유가 포인트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대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단가 자체가. 네, 네. 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차트 보면서 사실 지금 오펙 뉴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미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재고로 유가가 많이 움직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나온 내용 자체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펙은 월간 석유 시장에서 노르웨이, 브라질 개발 프로젝트로 비회원국의 공급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은 전일 제가 항상 제공드린 뉴스 자체는 이제 미중 무역이랑 연동성 자체를 더 측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더 심하대요. 지금 오펙에서 생산하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어떤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방향을 틀 만한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오펙에서 감산에 대해서 안 하겠다 이런 시황이 아니라면은 큰 변화를 이루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유량이 240만 배럴이라는 내용 자체는 매도에 대한 뷰지만은 지금 당장 드러날 수 있는 뷰는 아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이 들어갔을 때 유가도 한 차례 내려갈 수 있는 국면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또 뭐 미 증시에 대한 이야기, 오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박종임 님이 나스닥 오일 골드 단타는 매수고 큰 그림에서는 매도로 가야 하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 저희 지금 답변을 주실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뭐 한꺼번에 살펴볼까요? 지금 얘기 드리죠 뭐. 네네. 제가 언급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큰 그림이 사실 매수예요. 예. 단타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상황 자체가. 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에 대한 랠리는 좀 더 지속 가능성이 더 여부가 크다고 측정이 돼요. 이제 종희님께서 얘기하셨던 어떤 장기 매매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만약 매수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내리려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장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대긴 해요. 네, 근데요. 지금 단가를 여기서 추가로 매수 잡기에는 다소 좋지 않은 평가란이에요. 이제 단가 자체가 이 반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눌림장이 있었을 때 그때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겠고 오히려 이제 매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뷰 자체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채널에 대한 형성 자체가 일봉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좀 보이시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랠리에 대한 뷰 자체가 다시 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세라는 게 그래요. 이제 장기라는 뷰 자체도요. 이 어떻게 보면 채널 구간 안에서 이제 매수세가 이어져야지 확률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네. 근데 그때 매수 보면요. 확률적으로 이제 손익비를 구성하기엔 지금 상황보다 좋지 않은 여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눌림장이 있고 시황이 좀 떨어지고 나쁜 악재 뉴스가 미증시에 좀 떨어진다. 만약에 이제 화해 사건 같은 여건이 터진다 이러면은 오히려 좀 웨이팅을 하다가 매수를 볼 수 있는 찬스 자체가 나올 거예요. 좀 사실 그때까지 이제 장기를 보시려면은 그런 뷰를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단타 포지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데일리 매매 같은 경우는요. 매도 매수가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 당일에 대한 평가라든가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한 조정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평가하는 건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로 들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매수에 대한 구간 내에서도 이런 매도비가 떨어져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데일리 포지션 관련해 갖고 무조건 매수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또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데일리 매매 관련해 갖고는요 이제 틱 차트라든가 5분봉 차트에 대한 어떤 뷰를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기 매매, 큰 그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랠리 지속 가능성이 있다, 매수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뭐라고 또 썼네요. 중국이 미국의 농가에서 농산물을 사겠다고 해놓고 사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중국이 조만간 구매를 시작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G20 정상회담에서도 추가 관세 보류하면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해달라고 좀 촉구를 했는데 시 주석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역 협상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 관세 인상에 대해서 중단을 한 거죠. 사실 네. 추가 관세 인상에 대해서 관세 이제 추가적인 종목 선정에 대해서 이거를 중단하겠다. 그렇죠. 사실 이제 딜레이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걸 야 화해하자 이게 아니에요. 야 우리 잠깐 멈추자. 우리 숨 좀 돌리자. 야 이거 너무 힘들어. 우리 1년 반 동안 싸웠는데 좀 쉬었다 다시 싸우자는 의미예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화해가 될 수 없고요. 네. 뭐 이런 내용 자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미 농산물 성구매 관련해 갖고는요. 이게 미증시에 크게 눌림장을 조정을 줄 만한 여건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조정에 대한 줄 만한 여건 자체는 이런 화해 같은 사건이 터져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 만하다. 매도도. 이런 뷰가 나와요. 이거 약해요. 네, 약합니다. 화해를 딱 쳐버리는 이런 행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유리한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국면에 대한 찬스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 뉴스는 좀 다소 생략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예, 개인적인 입장 자체는 이 뉴스에 대해서 생략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하고 추가적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좀 평가할 구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차례 조정이 왔으면 싶어요. 미증시에. 그럼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볼 수 있을 만한 찬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수익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대해서 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지에 대한 부분은 이탈이 나왔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눌림장이 줄 거라는 예상 자체를 못 하겠어요. 이제 데일리 매매밖에 지금 못하는 구간밖에 오는데 네. 장기 매매 관련해 갖고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추후에 매수에 대한 뷰를 한번 평가를 드릴 거예요. 미증시 관련해 갖고 여러분 이거 이탈되면요 장기 한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런 뷰가 한 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2019년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2018년도에도. 제가요, 이 구간대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거 이탈되면요, 고가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뷰에서. 이 강연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다 지우고 볼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전반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와해 분위기라는가 이런 거 자체가 앞으로 또 계속군으로 형성될 거라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였고 이제 우리가 보는 어떻게 보면 장기 뷰에 대한 지표 자체가 너무 눈에 띄게 보였기 때문에 고가 갱신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여건 자체 충분히 마련된다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자체가 이 구간대 왔을 때예요. 이 구간대. 정확하게 이 구간대 왔을 때 자, 회장님 이거 이제 빅쇼트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언급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빅쇼트 아니에요. 이거 다시 랠리 펼칩니다. 가능성이 그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증시가 무너져 내린다 하고서 판단하지 마시라고 이런 부분이 언급됐어요. 그 다음부터 증시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의 와해 분위기가 좀 펼쳐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 펼치다가
지금 이것도 화이 사건 터지면서 눌림장 줬었죠, 최근에.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라는 요건 자체랑 모든 조건 자체 수용되니까 상승 랠리를 펼치고 미중 무역 딜레이 부분도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장기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대선 끝날 때까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지금 구간대에서 매수에 대한 평가 자체를 노리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2번, 4번 헤드라인과 같은 시황 자체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건 자체는 되지 않겠다 하고서 판단 드리는 겁니다. 4번 헤드라인은 좀 다소 생략하셔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뭐 농산물 구매 압박과 관련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방금 강연회 이야기 해주신 김에 지금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잖아요. 강연회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강연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물어보시는 게 뭘 사줄 건가요? 이런 질문일까봐 좀 무서운데. 강연회에서 뭘 이렇게 잘 사주시나 봐요. 아니 제가 이제 많이 사드리고 싶죠. 솔직히 사드리고 싶은데 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뭐 이제 사실 강연회라고 해갖고 그렇게 무거운 자리가 아니라 뭐 간담회 담소 좀 담소 느낌, 네. 좀 회의적인 느낌, 의견도 물어보고 이제 제 생각을 많이 비추겠죠, 사실. 이제 근데 한국 증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선물이란 포인트도 있겠지만은 네. 다양한 투자군에 있어서 어떤 투자라는 게 제가 보이는 관점에서 가장 현명한가 이런 내용 자체도 좀 많이 다룰 거고요. 사실 이제 너무 길긴 하죠, 강연회가. 보통 이제 제가 4시간을 네. 보통으로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좀 짧게 하라는 좀 지시가 왔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다 이제 이탈자 없이 들으시는데 네. 이제 관계자분들이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저는 그 내용, 그 짧은 시간 내에서 더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들어보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주말이죠. 다음 그렇죠. 주 주말이네요. 예, 네. 다음 주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이상입니다. 네, 금리 스프레드로 보는 한국 증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렸고요.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 본장 계속해서 플러스권입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16% 상승입니다. 3,00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8% 상승 중입니다. 7,93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22% 오름세입니다. 60달러 33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19% 상승입니다. 1,4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8% 하락입니다. 1.128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왕마스터와 다뤄볼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낮다며 금리 인하를 거듭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은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자,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다면서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완화적이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해왕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데일리적인 어떻게 보면 매매만 좀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붙잡고 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오버나잇에 대한 관점 자세는 아니에요.
지금 차트 한번 보면은 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대 자체가 일정하게 형성군이 되었다는 입장 아래서 오늘 저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오면은 매도를 볼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한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T차트에서 보면은 추세 자체가 일어나면은 이런 관점 자체가 한번 형성은 될 거예요. 그러면은 330T 기준으로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온다면 그때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를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은 찬스를 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당일이죠. 네, 잠시만요. 지금 당일 저가예요. 예, 당일 저가가 잠시만요. 이탈 관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기준으로 7,925 이탈 관점부터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겠고요. 매도에 대한 단가를 평가 드릴 위치값은 그때 이제 일목균형표 330T 차트상 추세가 드러날 관점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좀 시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은 이제 스팬에 대한 이탈값이라든가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저가 이탈된다면 웬만하면 이절 청산을 하셔야 돼요. 단타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황이 있고 상황 자체가 드러난다면 그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데 지금 상황 자체는요. 그렇게 크게 이슈가 없어요, 사실. 어제 굉장히 무마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좀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건 외인에 비유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관점만 좀 설명드리자면요. 전일 사실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를 봤는데 이제 데일리적인 부분만 좀 평가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인 평가 자체는 지금 내릴 수 없는 구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 60분 봉상 강한 지지대에 대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탈 관점에서 매도적인 뷰를 측정하자. 이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데일리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매도의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도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원유 수요 둔화 우려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펙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회원국들의 원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하루 평균 2,930만 배럴 기록할 것이라고 수요 둔화를 전망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 원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왕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크루드 오일은 관망 들어주셨네요. 어떤 전략이시죠? 사실 이제 미증시를 매도로 두면은 이제 유가를 매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대이긴 한데 이거는 좀 차트에서 안 드러나요, 사실. 아까와 같은 지지대에 대한 형성 구간이라든가 이 부분이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어요. 네. 다소 어떻게 보면 오늘 매도 포인트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단가가 섣부를 수 있고 어떤 위치값에 대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이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확신감 자체가 들듣는 구간이에요. 굉장히 어중이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어중이 자리가 떴어요. 상황 자체가 어정쩡합니다. 위치값 자체가 어떤 이탈 구간도 표현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자체는 한번 쉬는 게 확신감이 없으면 한번 쉬어야겠죠. 쉬는 게 오히려 더 이상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렇죠. 이 부분만 좀 설명드리겠고 3번 헤드라인에 어떻게 보면 산유량 증가 부분 자체는 크게 반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만약에 미증시가 좀 낙폭을 이룬다면 유가 자체도 낙폭을 이룰 가능성이 이게 크다. 그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는 미증시가 뭐 낙폭을 이룬다면 원유도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위치값 잡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저희 오늘 해왕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들 중에서 오늘 시장 상황에서 꼭 살펴봐야 할 외인의 시각 분석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외인의 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외인의 뷰는 달러 인덱스 매매 전략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 인덱스 매매 전략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사실 이제 C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CG는요. 사실 이번 주 한번 보여드렸던 CG예요. 근데 이거 음. 관련해 갖고 통화 정책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 의미에서 어차피 전일 파월 의장도 나왔고 지금 ECB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한다는 내용 자체 나왔기 때문에 네. 달러 인덱스 전략 자체가 참 먹히기 좋은 이 상황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여건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황적인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면은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은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는 시사했지만 0.25bp다. 다소 약해요. ECB는 강합니다. 네. 네, ECB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세 요인이 오히려 더 강한 측면이 있어요. 통화 정책상으로. 만약에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측정을 못 했어요. 매수에 대한 뷰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인데 이 파장 자체가 이 지지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도 얼마든지 측정이 돼요. 그만큼 QE 프로그램을 써왔기 때문에 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이러면요. 날짜 정확하게 딱 표현됐을 때요. 야, 우리 이거예요. 2019년도 2020년도 1월부터 시작하자. 근데 이 발표를요. 2019년도 8월에 언급하잖아요. 네. 근데 8월부터 올라요. 어. 그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미리 선반영돼 버려요. 어차피 그렇죠. 한다고 언급해 버렸으니까. 그거를 좀 측정을 잘 하세요. 이 20에서 이제 앞으로 발표하는 내용 자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라든가 앞으로 미국의 행보 자체가 7월, 9월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지지 하방에 대한 지지대를 뚫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왜냐? ECB 때문에. ECB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증언으로 사실 이제 중요한 미국 FOMC의 내용 자체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얘네 맨날 뭐 똑같은 소리 하겠죠. 지표 보고 확인하자. 지표 보고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ECB에 굉장한 포커스를 담아야 된다.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런 하방을 그리면요. 골드 자체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은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지지대가 뚫리는 순간 강한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한 차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좀 집중해서 보세요. 3파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 지지대가 밀리는 순간 강한 하방에 대한 조건 자체가 성립을 합니다. 완벽한 3파에 대한 조건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자리보다 저는 FOMC 회의 이후에 매도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노리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회의 이후에. 그럼 7월 31일인데 여건 자체가 많은데 그때 장기에 대한 매도 단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달러가요 오히려 발표날 떠버려요. 발표날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찬스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골드는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볼 수 없는 장기뷰입니다. 장기. 네. 데일리 트레이딩은 관점이 달라요. 장기뷰 자체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볼 수 없는 단가 자체가 형성돼 버렸어요. 모든 시황이라든가 FOMC 회의라든가 뭐 미중 무역이라든가 모든 군 자체가. 그러면은 골드가 언제든지 눌릴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눌릴 수 있는 스타트업 자체가 이번 7월 FOMC 회의 기반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좋은 찬스가 오히려 한 번 올 수 있어요. 그건 ECB의 행보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갑자기 드라기 총재 나와서 우리는 몇 월부터 시작한다. 언급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원래 갑작스럽게 통보해버려요. 기자회견 모아가지고 22 회의할 때 안 나올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나와버려요. 근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날짜 언급하는 순간 이제 달러 강세 터지는 거예요. 달러 강세. 이건 어쩔 수 없는 요건입니다. 20에서 채권 매입을 한다는 부분은.
너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추후에 계속적으로 강조 드릴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채널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 대한 기억 이탈보다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골드 매도와 더불어서 유로 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부분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부분 관련해서 강연회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오늘 외인의 뷰 이 부분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웨이네이뷰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22의 QE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하방 지지대 뚫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골드에 대해서는 FOMC 회의 이후에 매도를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네요. 또 장기적으로는 추가 매수 보기 어려운 단가 현재 구간에서 형성돼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왕 마스터와 함께 웨이네이뷰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장은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선물시장 시세는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09% 상승 중입니다. 3,00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5% 상승입니다. 7,92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 확인하시죠. 0.03% 상승입니다. 60달러 22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4% 상승입니다. 1,40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함께 보시죠. 0.1%가량 하락세입니다. 1.1280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해왕 마스터님 더 추가적으로 저희 어떤 이야기 또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지금 강연회 준비하느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소 이제 소통 관련해 갖고 다소 좀 소홀한 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고수는 지금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계속 돌아가네요. 네. 고수는 지금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외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데일리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작용 안 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2019년도 들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하루 걸러 하루 다른 뉴스가 나와요. 상황 네, 자체가. 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생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국내 선물이라든가 해외 선물 장세 자체가요 5년 전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때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 자체가 굉장히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단타적 트레이딩만 가지고도 짧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확보 자체가 굉장히 되는데 지금 자체는요 시장이요 계속 바뀌는 입장이고 네. 예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차트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새 골드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말 바꾸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평가로 좀 내릴 수가 없는 뷰죠. 그렇죠. 갑자기 또 내용 바꾸고 네, 네. 내용 바꾸고 또 내용 바꾸고 이런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인 구간에 대한 패턴 자체를 파악하는 이 여건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언급드리는 부분은 좀 안정적인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네, 누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좀 형성하시는 게 기본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해외 선물이라든가 이제 국내 선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조언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화면 다시 돌려주세요. 그 계약수 유지라든가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은 철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각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관점, 지표, 이제 차트의 방식이 다 개개인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습관만은 제가 좀 고쳐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계약수 조절은 가장 기본 중 기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산 범위 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계약수 자체를 평가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올바른 습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불금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도 보내시고 이제 여러분들 항상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복도 초복이네요. 지금 아직 닭 먹을 시간이 좀 남았네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초복인데 몸보신 좀 하셨나요? 저는 못 먹었어요. 저는 못 먹었는데 네. 지금 아직은 이제 10분이 남았네요. 조금 남았으니까. 네. 내려와서 M사에서 뭐 닭이라도 하나 뜯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가득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간 외에도 또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